윤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가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그가 아끼던 선별장은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다. 그곳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그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별장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유산의 일부는 남편의 동생 정우에게도 남겨져 있었다. 정우. 그 이름은 윤희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이름이었다.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형의 사진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윤희에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유산 관련해서는 양쪽이 별장에 직접 모여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섬으로 가는 배 위에서 윤희는 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조용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정우가 서 있었다. 이젠 완전히 남자가 된 얼굴.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말수는 적었다. 그래, 정우야. 잘 지냈니? 그럭저럭요. 형 없이도 어떻게든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천천히 섬을 향해 나아갔다. 그 순간 윤희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이 조용한 섬에 단둘, 그리고 유산. 별장에 도착했을 때 먼지와 냉기가 그녀를 반겼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정우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짧게 말했다. 변함없네요. 이 냄새까지도. 윤희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내 형이 이 냄새 좋아했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거실 한켠에 앉은 그들은 유언장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불편했다. 별장의 소유권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조항. 그리고 그 어떤 처분도 합의 없이는 하지 말라는 문장. 결국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우가 말했다. 그러게. 그것도 이런 고립된 섬에서. 그날 밤 섬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기도 간헐적으로 꺼지고 인터넷도 끊겼다. 윤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정우는 거실에 앉아 벽난로를 피우고 있었다. 그 불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고 그 속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형을 닮은 이목구비. 그러나 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형수님. 응. 형은 유산을 이렇게 남겼을까요? 그 애답지. 우리 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놓으려는 유언이라니.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피하려 한다는 걸. 윤희는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바깥의 빗소리, 그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한참을 뒤척이다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다. 정우는 벽난로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었다. 못 주무세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심해서 잠이 안 와. 그녀는 그 옆에 앉았다.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공기, 눌려있는 감정,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형이 죽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뭐라고? 형수님 혼자 두지 말라고요. 가끔 찾아가서 같이 있어달라고. 윤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거짓이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무언가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 정우야.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벽난로 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감정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확성기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반응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낯선 기척에 눈을 떴다.
창밖은 흐렸고 창문은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거실에 내려오자 정우는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형수님, 커피 마시죠? 응, 고마워. 그는 잔을 2개 꺼내고 그녀 앞에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2사람.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다. 대화는 짧았고 시선은 자주 마주치다 이내 피했다. 오늘도 비 온대요. 그래. 나갈 일은 없겠네. 네, 같이 갇힌 셈이니까요. 정우의 말에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무언가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오후, 윤희는 낡은 옷장 정리를 시작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책들, 사진들, 편지들, 그중엔 정우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도 있었다. 둘은 나란히 서 있었고 남편은 그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 웃음은 없다. 그 대신 같은 공간에 남아있는 건 그 동생뿐이다. 밤이 되자 정우는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잔을 내밀며 말했다. 한 잔 하실래요? 이럴 땐 술이라도 있어야 덜 답답하죠.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 들었다. 붉은 와인이 잔에 흔들리는 동안 정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형수님, 그땐 죄송했어요. 무슨 얘기야? 장례식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 솔직히 형에게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떠난 것도 형수님을 혼자 남긴 것도. 윤희는 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 말이 가슴에 닿았다. 누군가 그녀의 고독을 남긴 것으로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정우가 조용히 계속 말했다. 형은 언제나 멀리 있었어요. 저랑도, 형수님이랑도. 맞아. 그는 항상 자기 감정은 말하지 않았지. 그래서 가끔은 내가 아내였던 건지 그냥 동반자였던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 정적이 흘렀다. 와인잔을 내려놓은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외로웠던 줄은 몰랐어요. 윤희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몰랐어. 그가 죽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알게 됐거든. 그 순간 2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불빛이 어슴풀에 일렁이고 조용한 음악이 LP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 지금도 예쁘세요. 그 말은 방 안의 온도를 바꿨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긴장한 듯 웃었다. 죄송해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말이 나왔어요. 윤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바깥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정우아. 네. 넌 아직 어리다. 나 35이에요. 그래. 하지만 넌 내 남편의 동생이야.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다. 형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자 더더욱 그랬다. 가까운 듯 멀고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감정이었다. 확성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회차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여기선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가 그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희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그를 마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 했어. 밤에요. 지금 바람 샌데.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더라. 그녀는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열었고 정우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왔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파도 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2사람은 별장 옆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은 형을 사랑하셨어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그냥 궁금했어요. 그게 전부였는지.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했지. 그 사람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하지만 외로우셨잖아요. 그 말에 윤희는 웃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사랑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야. 사랑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니까.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형은 늘 당신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죠. 근데 전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말은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윤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우야, 그건 착각일 수도 있어. 아니요. 형수님은 그냥 혼자가 아니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서로 같은 구멍을 안고 있어요. 그 말에 윤희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야. 우린 여기서 멈춰야 해. 하지만 정우는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저는 형수님을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숨이 막히는 듯 순간 멈칫했다.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게 문제야. 넌 진심이고 난 혼란스러워. 그녀는 그의 손을 떨치고 걸어 들어갔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윤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의 손끝,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피부에 남은 것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어딘가 익숙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지고 피곤해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눈. 정우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오직 하나 그녀의 얼굴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희는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 아침 파도 소리에 깨어난 그녀는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거실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형 일기예요. 그걸 왜 읽고 있어?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 노트 위엔 남편의 삐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일부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윤희는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녀는 너무 따뜻해서 내가 다가가면 녹아버릴까 두렵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받았어.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근데 전 서툴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형수님이 혼자인 게 너무 싫어요.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나를 왜 그렇게 보는 거니?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온기가 느껴졌고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확성기 이 이야기가 가슴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4부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진 그 터치엔 욕망보다 갈망이 더 많았다. 윤희는 숨을 들이쉬었다.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떼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이건 죄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지 않은 채 말했다.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무서워. 저도. 근데 같이 무서워하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마주 서 있었다. 창밖에선 아침 햇살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어쩐지 고백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외로움 때문이야. 사랑이 아니야. 맞아요. 시작은 외로움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형수님을 진짜로 느껴요. 여자로.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이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 역시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별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의 파도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얼굴, 그 피부, 그 눈빛. 60이 넘은 여자가 다시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정우는 거기 있었다. 무슨 말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그냥 그녀 앞에 섰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두었다. 불 꺼진 방, 조용한 숨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의 온도. 그건 불꽃이 아니라 잔불 같았다. 천천히 번지는, 천천히 데우는. 그날 이후 섬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정우는 먼저 떠났다. 윤희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조용히 그 배를 바라봤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다시는 그날 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만 떠오르니. 하지만 그 이후 정우는 가끔씩 편지를 보내왔다. 짧은 문장, 길지 않은 말. 그러나 그 속엔 그날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형수님, 그날 이후로 난 살아있어요. 형 대신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편지를 서랍 안에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감정이 죄인지 아닌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다시 별표 여자 별표였던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확성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녀는 다시 별장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조용히 들어오고 그날의 기억은 조용히 가슴 속에 묻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하루를 살아갔다.